안녕하세요. 바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둑은 이제 5단 바둑입니다. 5단 첫 번째 바둑이에요. 이게 아닌가요? 네, 5단 첫 번째 바둑이죠. 마침 이제 이든데디님이 이제 야매바둑 유튜버세요. 이든데디님이 대국 신청을 해주셔서 바둑을 두게 되었습니다. 같은 5단이죠. 첫 번째 5단의 판입니다. 일단 바둑 두어 보도록 하죠. 이렇게 소목으로 인사 잘 부탁드립니다. 트위치 알람이 안 오신다고 착한 남자님이 0.1초 만에 들어오셔서 말씀해 주시네요. 알람이 안 오는 건 제가 업데이트를 안 해서일 수도 있으니까 이거 끝나고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목으로 두어 왔고, 저는 걸치던지 이렇게 받아주던지 일단 걸치도록 할게요. 걸쳐서 받는다면 이제 제가 소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받지 않고 이제 귀를 차지한다면 제가 이쪽에서 이제 선제 공격을 하겠죠. 코나스피아 님도 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그래도 이제 이든데디님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야매바둑님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바둑을 봤었는데 굉장히 결이 좋으시더라고요. 결이 좋은데 조금 이제 수읽기가 조금 아쉽다. 전투가 일어났을 때 조금 아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바둑에선 어떨지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이제 두실 텐데 기대가 아주 큽니다. 기대가 아주 큽니다. 일단은 제가 먼저 걸쳐서 하나 응수를 해줬기 때문에 좀 흙은 좀 받아주면서 두텁게 두고 있고 백은 조금 발빠르게 두고 있죠. 걸쳐 왔네요. 여기서도 뭐 받아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을 먼저 둘 수도 있겠습니다. 잔잔한 바둑이 되고 있죠. 흑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쪽에 정석 진행을 하는 게 보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대사정석을 둘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어깨에 짚고 뭐 이쪽을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한 2칸이나 3칸 협공 정도 해주고 상변과 우변을 이렇게 아우르면서 둘 수도 있겠습니다. 뭐 요건 취향 차이니까 딱히 어떤 게 뭐 정수다 뭐 이런 건 없어요. 초반에 굉장히 시간을 들이시네요. 자, 어깨를 눌러왔습니다. 저는 하나 밀고 이렇게 뛰는 정도가 가장 보통이긴 한데 축이 지금 제가 좋지가 않거든요. 축이 좋지 않아서 날일자를 두어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일단은 그냥 한 칸 뛸게요. 흙은 흙이 유리하니까 붙여서 두는 게 가장 보통입니다. 붙여서 두는 게 보통이고 아니라면 뭐 이쪽을 걸칠 수도 있는데 걸친다면 백이 적당히 선수를 뽑고 뭐 이쪽을 빠진다든지 붙인다든지 해서 이제 여기 나와 끊는 축 방비를 하겠죠. 붙이는 게 가장 보통인데 이렇게 벌려왔습니다. 벌려온 수는 이제 좌변을 이제 흙의 차지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조금 이상 감각이에요. 이게 왜 이상 감각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뽑기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흙이 안 붙여 왔으니까 제가 먼저 붙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붙인다면 흙으로서는 뭐 빠질 수도 있고 젖히고 단수 칠 수도 있습니다. 젖히고 단수 치겠네요. 그럼 이어주고 흙도 여기 후구 자리를 받아주는 게 가장 보통입니다. 다만 뭔가 백이 여길 붙여 오셨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수법이세요. 아주 적극적인 수법입니다. 일단 젖히고 이쪽으로 젖혀서 지금 좌변을 흙차지를 하겠다라는 걸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저는 좌변을 흙차지를 드릴 테니 하변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엄밀히 말하면 백이 살짝 기분 좋아요. 살짝, 많이는 아니고. 왜냐면 지금 여기도 날일자를 두셨는데 이 수는 조금 뭐 둘 수는 있는데 조금 이제 살짝 아쉬워요. 아쉬운 이유는 여기가 너무 좋은 자리가 돼서 그래요. 이쪽이 너무 좋은 자리다. 여길 눌림을 당하면 일단 흙 모양이 이렇게 갖춰지죠. 이렇게 이게 축소가 되죠. 축소가 되는데 그 플러스로 이게 왜 문제냐면 백 모양이 커지기도 합니다. 일단 단순하게는 그렇게만 바라봐도 충분히 흙이 기분이 나빠요. 충분히 기분이 나쁜데 중요한 건 뭐다? 여기가 집이 아니다. 여기가 지금 집이 아니에요. 굉장히 좀 깨지기가 쉽다. 흙은 지금 좌변을 열심히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집이 아닙니다. 이 정도로 둘게요. 이 정도로 지금 제가 여기를 좀 이렇게 붙이거나 해서 두지 않는 이유는 이쪽이 굉장히 맛이 나쁘거든요. 여기가 아주 맛이 나쁩니다. 아주 맛이 나빠서 흙이 이쪽을 지키는 게 지금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이게 깨진다면 지금 백에게 하변의 실리를 허용했죠. 좌상귀에도 실리를 허용했죠. 양쪽의 실리를 많이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깨진다? 이 엄청나게 많은 돌을 들인 곳이 깨진다? 그럼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흙은 반드시 여기를 집으로 가져가야만 합니다. 반드시 집으로 가져가야 하는 상황인데 이제 새로운 곳으로 손을 돌린 모습이에요. 자, 새로운 곳으로 돌을 돌렸으니 어느 정도로 갈라칠까요? 여기 이제 상변부터 우변을 흙이 이제 가져가려고 하죠. 요렇게 갈라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쳐서 이제 큰 모양을 이제 없애주는 거죠. 백은 지금 집이 이제 많기 때문에 여기도 집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이제 흙의 모양을 좀 잘게 쪼개만 주면 돼요. 잘게 쪼개주면 조금 흙이 곤란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렇게 다가옵니다. 여기가 다가와지면 일단 흙은 이 돌의 안위를 조금 살펴야겠죠. 이 돌의 안위를 살피면 제가 선수를 뽑고 3-3을 들어간다든지 여기를 침입한다든지 할 수가 있겠죠. 하나 빠지고, 그리고 이쪽이 다가와서 흙이 귀를 붙이고 백이 올라서면 하변도 조금 더 커지는 느낌이 들겠죠. 이 정도로만 이제 활용을 하고 어디를 들어갈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고, 이게 조금 어려워요.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죠. 침입을 해서 한 점을 조금 외롭게 하겠습니다. 가장 일감은 붙이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붙여서 백이 올라서게 하는 게 이제 백에 요 갈라칠 때부터의 그림인 거예요.
다만 이제 흑은 실속을 차리고 있네요. 백은 계속 실리를 파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든대님, 그러니까 야매바동님 스타일 상으로는 제가 이렇게 실리를 파는 것보다는 제가 오히려 두텁게 두는 게 훨씬 강력하긴 해요. 왜냐면 이든대디님이 조금 전투가 약하세요. 전투가 약해서 제가 좀 이렇게 강력하게 전투를 유도하는 게 나은데, 제가 또 워낙 실리를 좋아하기도 하고, 이든데디님의 이제 장점으로 이제 두었을 때 이게 본인이 약한 상태로,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약한 단점을 공략해서 이기는, 그러니까 패배했을 때의 느낌보다 이제 이제 장점으로 패배했을 때 좀 더 이제 느끼는 게 많지 않을까 싶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자, 날일자 하나 달려주고 받는다면 하나 찝고 한 칸 띄도록 할게요. 지금 백돌이 약하죠. 백돌 이런 큰 모양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백돌이 약한 곳을 붙여서 두었습니다. 이런 거 악수예요. 그냥 사실 받아주는 게 정수입니다. 이렇게 다 백은 그냥 다 받아주면 됩니다. 저도 사실 여기 이렇게 빠지거나 여기 밀어도 되고 그냥 빠지도록 할게요. 깨끗하게, 저 굉장히 깨끗하게 두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 흙이 좀 기분이 많이 나빠요. 사실 이 모양이, 흙 모양이. 그리고 백은 여기 붙여서 건너갈 수가 있죠. 요거 뭐 화점에서 날일자 두고 날일자 달리고 두 칸 벌렸을 때 붙이고 빠지면 빠지는 모양이랑 똑같죠. 날일자 달리고 두 칸 벌린 모양. 붙이고 빠지면 빠진다. 자, 이건 그냥 가볍게 처리해주면 됩니다. 가볍게 처리해주면 되는데 이 모양이 꽤 흙이 기분이 나빠요. 왜 기분이 나쁘냐면 여기서 좀 강력한 전투를 해야 하는데 강력한 전투를 하기에는 아직 흙 돌이 약합니다. 여기 얘네들이 조금 약해요. 얘네들이 약하기 때문에 강력한 전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백이 강력하게 되죠. 보통 같으면 이걸 끊어 먹어야 돼요. 이 기세상 무조건 끊어 먹어야 되는 곳인데 지금은 조금 끊어 먹기가 그렇다. 왜냐? 끊어 먹고 나면 얘네가 너무 약해진다. 이쪽을 손을 봐야 합니다. 물론 백도 하변이 깨진 부담은 있는데 그 부담보다는 지금 이쪽에 흙이 압박을 받는 게 너무 부담이다. 그래서 이쪽을 두긴 했는데 이게 조금 이제 문제예요. 문제. 뭐가 문제냐?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는 이 모양이 지금 흙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이 너무 불안한 게 1번이고 2번은 여길 밀고 들어가면 이게 살아있는 모양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살아있는 모양이 아니어서 이제 좀 많이 불안한 상황이 됩니다. 여기 약점이 있으니까 일단 약점을 하나 지켜줄까요? 이렇게 지킬까요? 이렇게 붙여서 지킬까요? 조금 애매한데 한 요 정도로 지켜주도록 하죠. 이 정도로 지키고 나면 이제 찝히면 죽죠. 찝히면 죽기 때문에 뭐 여기를 받던지 밀던지 해야 합니다. 네, 받았죠. 그러면 저는 뭐 여기 그냥 간단하게 정리가 됐다 하고 슬금슬금 들어갑니다. 슬금슬금 들어가면 이 모양이 흙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여기가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일단은 막아줘야겠죠. 너무 큰 자리니까. 막아주고 나면 여기를 살금 밀어붙입니다. 여기를 살금 밀어붙이면 또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흑의 약한 돌을 계속 공략하는 거예요. 약한 돌을 계속 공략하면 흑의 입장으로서는 이제 어떻게든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자, 사활을 보죠. 이쪽 사활은 제가 먼저 두면 죽습니다. 제가 먼저 두면 죽기 때문에 중앙 쪽이 전부 선수다. 아, 사셨네요. 근데 이거 빠져서 사셨네요. 뭐 좋은 삶은 아닌데, 뭐 일단은 좋은 삶은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제 어디를 둘까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두었죠. 어느 정도. 사실 지금은 둘 곳이 너무 많긴 한데 하나하나 정리해 가죠. 여기도 사실 흑이 굉장히 기분이 나쁜 모양이에요. 침투를 하기에는 지금 바둑이 백이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침투를 하는 게 아니라, 지지훈님 안녕하십니까? 침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리가 됐을 때 일견 하변이 다 깨져서 굉장히 백이 불리한 것 같지만 선수는 백에게 돌아왔고, 뭐 하변이 깨진 만큼 제가 여기도 챙기고 여기도 조금 챙겼죠. 그래서 그냥 좌변을 적당히 깨면 백이 아주 우세하다. 사실 좀 많이 좋아요. 여기를 제가 깨면. 여기를 근데 좀 깨지기 쉬운 모양이죠. 좀 깨지기 쉬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흑은 여기서 굉장히 강력하게 싸움을 걸어가야 하는데, 여기서 좀 강력하게 걸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흑이. 그러니까 왜냐면 백이 여기에도 돌이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백돌이 약한 돌이 없다. 백돌이 여기도 완생, 여기도 완생, 여기도 완생, 여기도 완생, 여기도 완생. 모든 곳이 완생이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이곳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 여기만. 어이구. 이곳만 신경 쓰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없습니다. 아주 부담이 없습니다.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제 살금살금 이제 나가면 됩니다. 뭐 이렇게 밀어서 나가던지. 밀까요? 날짜? 적당히 살면 돼요. 일단 백이 좀 어느 정도 삶의 형태를 갖췄죠. 어느 정도 삶의 형태를 갖췄다. 이렇게 어느 정도 삶의 형태를 갖췄다면 좌변은 모두 폭파가 되었다. 지금 흑이 좀 강력하게 둬야 됩니다. 좀 어설프게 두면은 굉장히 위험해요. 이거 뭐죠? 자, 자, 이렇게 빠져주겠습니다. 빠져주고 나면은 여기 모양이 굉장히 좀 찝찝해요. 왜냐면 여기 단수치고, 단수를 치면 흑이 이걸 나가기가 쉽지 않죠. 단수 치고 여기 잘리는 맛이 있으니까 입구자 붙이면 잘립니다. 그래서 꾸역꾸역 막아가고 있습니다. 젖힐까요? 젖혀도 되고. 자, 젖히도록 하죠. 젖혀서 자꾸 이쪽을 좀 찝찝하게 만드는 거예요. 찝찝하게. 왜 이쪽을 찝찝하게 만드냐면, 이쪽이 찝찝하면 이 상변에 집이 나는 게 또 쉽지가 않아집니다. 그래서 흑이 그 찝찝함을 견디지 못하고 이었습니다. 이었다면 저는
이제 여기를 이제 깨끗하게 살리면 되겠죠. 어떻게 살릴까요? 막을까요? 빠질까요? 그냥 막아주죠. 막아서 여기 잘리는 맛이 있으니까 흙이 보강을 해야겠죠. 그러면 저는 선수로 좌변을 깼다. 선수로 좌변을 깼으니 이거 하나 치받을까요? 안 치받아도 되니까 그냥 적당히, 사실 이제 적당히 깨면 돼요. 한 이 정도 선에서, 이 정도 선에서 깨면 됩니다. 어느 정도로 깰까요? 자, 한 이 정도 깰까요? 좀 안전하게. 네, 근데 이게 선수로 깨질 수밖에 없는 모양이긴 해서. 자, 지금 제가 진짜 최대한 안 들어갔어요. 사실 한 이 정도 들어가도 뭐 죽을 돌은 아닌데 많이 좋다고 보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소심했나요? 제가 조금 소심한 스타일입니다. 예. 그쵸? 지금 이거 날일자 붙이는 수 있는데 날일자 붙이도록 할게요. 이거 축이죠? 축 아닌가요 혹시? 축이죠? 깜짝 놀랐네요. 공배란이요. 부자 몸조심 같은 수입니다. 그러니까 흙도 지금 요렇게 둔수가 그냥 한 칸으로 받기에는 지금 좀 세분리를 의식하신 거예요. 세분리를 조금 의식하시고 요렇게 이제 좀 살짝 더 벌렸더니 이제 붙이는 반격을 당하신 거죠. 여기서도 사실 조금 고민인데 이걸 이제 흙이 끊을 거란 말이죠. 흙이 끊었을 때 제가 이걸 빠지는 것도 될 것 같거든요. 빠지는 것도 될 것 같은데 역시나 또 부자 몸조심을 하겠습니다. 제가 바둑이 조금 좋아지면 제가 굉장히 극도의 안정성을 엄청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여기서도 사실 단수를 쳐야 돼요. 백이 이걸 무조건 단수를 쳐야 됩니다. 단수를 치면 흙이 팩감이 없거든요. 하지만 바둑이 좋으니까 제가 그냥 축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축으로 잡아놔. 지금 그래서 사실 이 야매바둑님 같은 경우는 바둑이 굉장히 탄탄하세요. 뭐랄까 제가 볼 때는 이제 5단의 기력은 아니신데 5단보다는 훨씬 잘 두세요. 5단의 기력은 아니신데 제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 큰 전투가 없었잖아요. 큰 전투가. 제가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이제 이런 식의 바둑을 자꾸 보여드리는 게 이런 식의 바둑이라는 게 그러니까 흐름이 더 중요하다. 이게 흐름을 타고 가느냐 못 타고 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부드러운 상황이죠. 굉장히 부드럽게 무리를 잘 안 하죠. 그리고 뭐 제가 무리를 하는 타입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를 이제 잘라 주겠습니다. 여기를 잘리면 일단 여기에 백집이 또 쏠쏠하게 생길 것 같죠? 좌변 백두점. 좌변의 백두점이 어디 있죠? 좌변의 백두점. 여기요? 여기를 흙이 먼저 끊어놓을 타이밍이 없어요. 흙이 먼저 끊어놓을 타이밍이 없다. 언제인지 모르죠. 요거는 일단 복귀 때 그럼 질문 다시 주세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슬금슬금 진행이 되는 여기 받아야겠죠. 네, 받고 나면 제가 여기를 하나 단수 치고 단수 아낄까요? 단수를 아끼고 빠지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맛이 아주 나빠요. 여기도 사실상 수가 납니다. 단수 치고 한 칸 뛰면 수가 납니다. 그래서 흙이 받았죠. 여기서 제일 보통은 그냥 이 정도 중앙 지키는 거예요. 이 정도 중앙을 지키는 건데
제가 조금 욕심쟁이라 뭔가 끝내기를 조금 더 하고 싶기도 하네요. 그냥 지키겠습니다. 끝내기를 조금은 더 하고 싶긴 했다. 이러고 나니까 흑은 결국 돌고 돌아서 여기 상변에 집 하나 있죠. 그리고는 사실 집이 없습니다. 입구자를 두었네요. 여기 끝내기를 하겠다는 이야기이면서 이쪽에 선수를 이제 젖혀 있는 걸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여길 당하면 안 되겠죠. 잽싸게 빠져서 끝내기를 또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의 의도를 사실 고수랑 제가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고수랑 두는 이유가 사실 이런 부분이에요. 그거 좋은 수네요. 막으면 여기를 이렇게 빠져서 끊는 수를 보겠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여기를 빠지면 이게 선수라서 이것도 끝내기가 크게 되지는 않습니다. 괜찮은 수입니다. 그럼 양쪽 맛보기가 됐죠. 원래 이 모양은 이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저는 빠르게 이제 젖혀 있고 살아야겠죠. 괜히 젖혀 있었나요?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를 뛸 수도 있고 여기 젖히는 수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맞고 단수 돌리기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네요. 사실 뛰는 게 제일 보통이네요. 그러면 이제 상변의 큰 모양도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흑으로서는 지금 여기 잡으러 오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잡으러 정확하죠. 잡으러 오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흑이 잡으러 오는구나를 빨리 파악하고 저는 여기를 최대한 안전하게 살면 됩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살고 나면 이제 여기 또 입구자가 아주 큰 자리가 되겠죠. 여길 받아줘야겠죠. 찌르고 아마 한 칸 정도로 받아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 받아주셨네요. 승부수를 던지고 싶은데 아마 제가 워낙 튼튼하게 두어놔서 승부수를 던질 곳이 딱히 보이진 않으실 거예요. 막는 정도겠죠. 그러면 또 이제 백에게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리번 하면서 어느 쪽에 큰 자리를 둘까를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큰 자리가 이제 딱히 안 보인다 싶으면 이런 끝내기 빨리빨리 해버려야겠죠. 아이고, 네. 지금 좀 종종 대국 신청해주세요. 이든데이비님은 결이 좋아서 훨씬 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대국이 조금 일찍 끝난 감이 없잖아 있는데 이제 이든데디님이 실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승부처가 없다고 이제 느끼시는 거예요. 무조건 7단 이상 가능하세요. 이든데디님의 바둑을 제가 이제 많이 봤는데 결이 엄청 좋아요. 엄청 탄탄한데 당연히 업로드 하셔도 됩니다. 말하고 두셔도 되고요. 저랑 종종 가끔 그냥 연구생 출신 정도로 해주세요. 부끄럽. 지금은 바둑이 승부를 안 해서 하지 않아 부끄럽습니다. 그럼 저는 계속 복귀 영상 찍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복귀해 보도록 하죠. 네, 제가 지금 사실 예전 같은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연구생 출신 정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전에 바둑 공부를 했었다 정도, 도장 생활을 했었다 정도. 그 이상은 부끄러운 실력이에요. 사실 요즘에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치열하게 뒀다면 요즘에는 좀 그냥 부드럽게 그리고 수읽기가, 그러니까 이런 뭐 초반이나 이런 거는 큰 차이가 없는데 전투가 일어나서 이제 복잡한 수읽기가 됐을 때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복잡한 수읽기. 자, 초반을 보도록 하죠. 뭐 여기까지는 뭐 그냥 저냥 괜찮아요. 제가 이제 흐름을 자꾸 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도 뭐 둘 수 있는데 딱 이 장면에서 제가 대국할 때도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대국할 때도 여기서 이제 제가 일단 이때 어떻게 판을 꾸려 가야 될지를 이제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은 이 상황에서 다시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 판을 어떻게 꾸려 갈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일단 선택은 여기를 하셨어요. 근데 여기를 선택을 하셨는데 이 선택이 사실 조금 이상해요. 착한 남자님이 말한 이유도 하나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착한 남자님이 감각이 진짜 좋아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자, 지금 이 모양은 좌변을 선택한 모양이죠. 좌변을. 자, 여기서 좌변, 하변, 상변, 우변 중에 좌변을 선택했습니다. 좌변을 선택했는데 이 좌변,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조금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시더라도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려보긴 할게요. 자, 좌변을 선택했는데 이게 만약에 백이 요 화점이, 그러니까 소목이 화점에 있다면 좌변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지금 단순하게 화점이냐 소목이냐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화점이면 그 다음에 흙이 걸쳐가는 자세가 좌변을 선택함에 있어서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 이쪽을 두고 나서 일단 보통을 얘기해 드릴게요. 보통은 이렇게 오는 거겠죠? 한 칸으로.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좌변에 흙이 선택한 좌변으로 백돌이 흘러가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껍데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흙이 이런 자연스러운 걸침을 못해요. 그리고 뭐 좌변을 선택하려면 이렇게 억지로 두어야겠죠. 억지로 좌변을 선택한다? 그러면 흙이 좌변을 선택하면 백이 한 칸 굳힘이 이게 집이 확실하게 돼요. 이게 화점이면 걸치고 나서 흙이 왜 자꾸 흙을 왜 이렇게 헷갈리죠? 흙이 걸치고 나서 3-3이 비어 있잖아요. 날일자를 달릴 수도 있고 3-3을 둘 수도 있는데 지금 모양은 그냥 바로 집이에요. 다 집이에요. 그냥 집. 그렇기 때문에 이 걸침이 안 됩니다. 조금 이게 하나의 이유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자, 또 하나의 이유는 결국은 이 좌변에 대한 선택을, 자, 실전에서도 이렇게 했어요. 이 야매바동님이 이 감각이 괜찮으신 이유가 이런 부분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걸쳐서는 너무 쉽게 백집이 확실하게 크게 나는 게 싫어서 변화를 주신 겁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제가 그냥 이렇게만 빠져도 이게 좀 별로예요. 이렇게만 빠져도 뭐 이렇게 된다고 할까요? 이렇게만 돼도 내가 원래 구축하려고 했던, 내가 실리를 내주면서 좌변을 구축하려고 했던 작전이 틀어지고 백이 그쪽으로 머리가 나오게 되잖아요. 요렇게만 돼도 별로다. 굉장히 돌이 역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만 실전엔 제가 이제 실리를 좋아하니까 그냥 이쪽을 챙겼는데, 흙 입장에서, 야매바동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좌변을 구축하려고 했던 작전을 수행한 거는 잘하신 겁니다. 근데 이래도 왜 문제냐? 이게 왜 문제냐면, 일단 여기는 지금 요 정도가 보통입니다. 한 요 정도? 요 정도가 보통이에요. 이 더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한 요걸 밀거나 날일자 정도 둡니다. 밀어갈 것 같긴 한데, 이걸 밀어가면 여기서 흙이 좀 두기 불편해요. 여기가 맛이 나쁘거든요. 일단 이 돌들이 꾸역꾸역 자충이 돼 있어서, 다 자충이에요. 자충이 돼 있어서 굉장히 불편해요. 원래 이런 식으로 두긴 해야 되는데 계속 밀어가면 젖히자니 뭔가 끊는 맛이 아주 기분이 나빠요. 보통은 이렇게 한 칸 띄어서 모양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젖히고 젖히는 순간 이거 막으면 끊어서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 양단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받으면 이게 죽기 때문에 안 되죠. 일로 받아야 되는데 요거 하나 단수 치고 여길 톡 나갑니다. 깨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맛이 너무 나빠서 이것도 늘어줘야 돼요. 엄청나게 커 보이는 모양이지만 사실 별로 크지가 않아요. 사실 여기 집 빼고 여기 집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로 젖혀 이으면 다 받아야 돼요. 붙이고 넘는 수가 있으니까 몇 집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백선수, 백이 한 이 정도만 둬도 이 모양이 큰지 이 모양이 큰지 여기가 훨씬 커요. 세볼까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스물둘, 스물넷, 스물여섯, 스물여덟, 서른둘, 서른넷, 서른여덟, 한 40집 모양인데 이거 그냥 알기 쉽게 계산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30, 두 개고 여기 하나 있으니까 29겠죠. 29, 여기 한 8이니까 10까지 하면 30, 이거 40, 40이에요. 절대 얘가 더 적지 않아요. 더 커지면 더 커졌지. 그래서 이게 그리고 제일 쉽게 그냥 진행했을 경우에요.
이 정도가 보통이지만 이게 왜 그냥 적당히 이렇게 진행하고 나서, 물론 이건 안 합니다. 이건 아주 나중이에요. 이게 계속 맛이 나빠요. 진행하고 나서 뭐 한 이 정도 오면 이게 좀 덤을 내기가 조금 쉽지 않은 바둑이다. 굉장히 피곤합니다. 이게 덤 내기가. 그래서 그 이유인 즉슨 흑이 좌변을 선택하기 위해 하변에 집을 좀 크게 지어줬다. 그럼 여기서 요수가 아니라 여길 계속 밀어붙여야 된다. 여기가 급소예요. 급소. 그러니까 좌변만 지킨다면 이게 정수인데 여길 밀려서 바둑이 나쁘다. 그래서 이것까지 밀고서 지켜야 된다.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 계속 밀어붙여야 됩니다. 계속 밀어붙여야 돼요. 여길 눌러야 돼요. 왜 여길 눌러야 되냐? 백 모양이 커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럼 좌변 깨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여기 석점머리니까 석점머리는 맞으면 안 되겠죠. 여기까지 눌렀으면 그때 지키고, 만약 여기서 좌변 깨지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좌변은 적당히 깨지면 돼요. 뭐 적당히 어떻게 뭐 한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적당히 깨졌다고 할게요. 그럼 이 석점머리 따당 땅땅 때리고, 이거 그냥 늘어야겠네요. 따당 맞고 나면 얘네도 약해지죠. 그러니까 여기 깨지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여기 깨지는 보상을 다른 곳에서 얻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깨지는 보상을 다른 곳에서. 그래서 백도 그게 싫어서 여기까지 받아주면 이제 그제서야 지키면 꽤 괜찮은 모양이죠. 이건 꽤 큽니다. 그래서 백도 여기서 이걸 젖혀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의 이 이후에 대한 진행에 대한 약간의 불만을 서로가 서로의 의도를 방해하기 위해, 이게 기세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눌려, 싫어, 이런 거죠. 그래? 그럼 지금이라도 눌려줄래? 지금도 싫은데? 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가 이제 보통입니다. 아무튼 이런 기세의 결과가 나온다. 아무튼 엄밀히 말하면 제가 하변을 선택한 게 사실 조금 잘못됐어요. 여기서 그냥 제가 이쪽을 받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게 훨씬 그냥 쉽게 상대의 돌들이 역행하게끔 만드는, 이게 제일 쉬워요. 그러면은 여기만 약해지는 거거든요. 여기만. 네, 일단 제가 집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데 결국은 요수가 이제 이 바둑을 힘들게 만든 시작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세점이 중요한 이유가 이런 거예요. 대세점을 맞고 나면 이 흑이 이 판을 운용하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쪽을 흑이 여기를 둔 수, 이 수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돌이 왔으니까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둔 거예요. 체면을 살려야 되니까, 이 돌의 체면을. 근데 엄밀히 말하면 지금은, 자, 여기서 보죠. 상변이냐 우변이냐, 상변이냐 우변이냐. 근데 이때 선택하기가 좀 기분이 나쁜 게, 자, 일단 보통은 이렇게 두겠죠. 네, 우변이 일단 자체로 훨씬 가치가 좋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당장의 최선의 한 수를 찾으라 하면은 우변을 두는 게 맞을 겁니다. 다만 뭐가 흑이 너무 기분이 나쁘냐, 백이 여기를 이렇게 가만히 받아주고 났을 때 이 흑돌의 체면이 안 서는 거예요. 이 돌이 체면이 쓰려면 이쪽의 모양을 키우려고 한다거나
상변을 막는다거나 둘 중에 하나를 수행했을 때만 체면이 사는데 좌변의 모양을 키우려고 하니까 백이 떡하니 와 있고 상변을 막으려고 하니까 백이 떡하니 와 있어요. 양쪽을 다 못 둔 아주 좀 안 좋은 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울며 겨자 먹기로 상변이라도 택한 겁니다. 상변이라도 택하긴 했는데 갈라쳐지고 나니까 모양이 다 깨져버렸어요. 이게 흙이 처음에 실리를 내줘 가면서 만든 모양인데 갈라치니까 모양이 싹 깨져버렸다. 그래서 조금 아쉽다. 조금 아쉽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그래서 일단 상변이라도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상변의 이제 모양을. 그러니까 모양을 굉장히 키우시는 스타일이에요. 사실 괜찮은 바둑입니다. 이게 힘이 있는 바둑이에요. 벌렸습니다. 근데 이 힘이 있는 바둑을 굉장히 바둑 스타일 자체는 힘이 있으신 바둑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 힘을 이용하시는 법이 조금 미숙하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백의 의도가 뭐냐? 자, 백이 여기를 딱 갈라쳤을 때 백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야? 백이 여기를 갈라쳤을 때 뭐 하자는 소리지? 백이 이게 갈라쳤을 때 한쪽으로는 백이 갈 수 있겠죠? 자, 쉽게 말해서 제가 여기서 그쵸? 네, 맞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제가 일로 갈라칠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 갈라치면 자, 이쪽으로 갈라치는 거와 이쪽으로 갈라치는 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자, 이쪽으로 갈라치면 일단 요렇게 두면은 백이 더 좋으니까 흑이 이쪽으로 오겠죠? 그럼 백이 두 칸 벌리고 뭐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변에 조금 반토막은 흑이 차지하고 자연스럽게 상변이 지켜집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흐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을 두었더니 요건 좀 좁잖아요. 요건 좀 좁으니까 흑이 당연히 이쪽으로 올 거라 생각이 들고 내가 오면 이 두 돌을 안정을 취할 때 내가 상변을 깰 수 있다. 이 상변부터 이 우변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쪽을 내가 선점할 수 있다. 제일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3-3을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이쪽으로 이거는 일단 일종의 수법인데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깨지는 게 좀 더 크게 깨진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둔 거예요. 근데 흑도 여기서 그래서 사실 붙이는 수가 일감은 일감인데 붙이는 수가 아니라 이 한 점을 좀 희생탈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 칸으로 받아주는 게 아니면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희생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변을 차지하기 위해서 상변과 귀를 차지하기 위해서 한 점을 희생탈을 해야 한다. 근데 이렇게 두면 자, 여기서 만약에 흑이 이런 식으로 두면 한 점을 제압을 해요. 상변이 다 깨져버린다. 상변이 다 깨져버립니다. 뭐 이렇게 둘 수도 있고 이렇게 둘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울며 겨자 먹기로 상변을 차지해야 되니까 막았는데 제가 여길 넘고 나니까 또 큰 실리를 백이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점은 지켜야 되죠. 백이 또 선수예요. 계속 백의 주문, 백의 작전대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그림 이러고 내가 먼저 둔다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먼저 두면서 이 약한 돌을 보강하면서 흑돌을 압박하는 이 여기까지의 그림이 이 갈라쳤을 때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의 그림이. 흑도 그러니까 상대도 여기까지 아까까지의 그림을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내용이 너무 어려울 수 있겠네요. 고민이네요. 근데 오늘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제 야매바동님께서 좀 기력이 탄탄하셔서 이 정도의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기력이시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냥 단순한 설명을 하기에는 조금 기력이 세세요. 네, 조금 기력이 세기 때문에 자,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두고 이렇게 붙여왔는데, 그럼 흙은 선택을 했었어야 돼요. 무슨 선택이냐? 백의 의도를 거스르는 생각을 했어야 한다. 백이 아까 그게 의도니까, 그럼 결국은 백이 선수를 뽑아서 상변과 귀와 요 변, 여기를 깨는 곳을 선착을 못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럼 못하는 방법을 골똘히 생각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여기서 뭐 이렇게 둔다든지, 이렇게 두고 이렇게 빠져서 받아준다면 뭐 이런 식으로 두 점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두 점을 압박. 그럼 얘네가 좀 불안하니까 이렇게 뛰겠죠? 이렇게 뛰면은 따라서 뛴다든지, 아니면 지금 타이밍에 귀를 지켜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압박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백의 작전과는 조금 달라졌죠. 내가 먼저 하변의 흙 두 점을 공략해서 이쪽에 손이 먼저 올 거야가 지금 바뀌었죠. 이쪽에 흙이 먼저 손이 왔네? 그러니까 이런 참고도를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진짜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는 사실 이 참고도도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정도도, 그러니까 이게 참고도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참고로 7단 이상 8단 이상 분들에 속하는 거니까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참고도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의도를 거스르는 의도까지 참고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주면 그냥 좀 상대가 조금 이제 순둥순둥하구나 뭐 이렇게 느끼는 거고, 조금 내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 의도대로 판이 흘러가고 있네, 뭐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당했을 때 상대가 꺼끌하다, 내 의도를 거스르고 있다, 요게 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세진 거고, 이 거스르는 의도까지 여기를 왔을 때 거스르는 의도도 내 머릿속에 이미 있어, 이 그림도. 근데 이것 또한 이렇게 흘러가면 또 이쪽으로 압박을 와서 여길 키워가면서 두면 충분해 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바둑이 괜히 머리 싸움이 아닌 거예요.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의도를 이제 뭐 깨뜨린다든지, 아니면 그 의도마저 예상하고 있는다든지, 계속 그 예상의 예상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거는 너무 엄청나고 너무 어려운 경지가 아닌가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물론 정답으로 가는 거는 어렵죠. 정답을 하는 건 엄청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답이 아니라도 내가 내 생각의 소신을 갖고 그 소신 있는 생각을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긴 있죠. 근데 그 누구나 하는 걸 해버릇 하다 보면 이제 기력도 올라가고 이제 기풍도 이제 좀 확실해지고, 그리고 이 기복이 좀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1급한테도 이길 때가 있는데 한 7급한테 질 때도 있어.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게 아직은
이 정립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걸 자꾸 정립을 하려면은 물론 이제 바둑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두면은 이런 그림을 그리는 이런 뭐랄까 흐름을 은연중에 알고 있어요. 은연중에. 그래서 바둑 두다가 뭔가 좀 기분 나쁘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하시잖아요. 아 이건 좀 기분이 별론데 그게 은연중에 사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빨리 이렇게 체화시키려면은 그 은연중에를 그냥 계속 그냥 생각을 하면 돼요. 생각을. 그러면 사실 이게 뭐 무협지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검 몇 번 몇 탑을 겨뤄보면 상대가 강한지 약한지 알 수 있다. 초반에 포석에서 몇 번 이렇게 행마가 있잖아요. 아니면 큰 자리를 선택하는 부분이라든지 사실 이 큰 자리를 선택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방향이 좀 틀리다. 아 조금 그림을 그리는 게 조금 약간 아쉽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야매바둑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다른 게 약하신 게 아니에요. 이런 그림 그러니까 초반이 약한 건 아니에요. 그냥 참고도가 좀 적고 그림을 그리는 게 조금 약하실 뿐이고 수읽기가 좀 약한 거지 정작 방향 이런 거는 다 괜찮아요. 의미가 다 있어요. 수에 그런 게 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야매바둑님이 이제 훨씬 강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수에 의미가 없지 않아요. 다 있어요. 지금도 보면은 흑돌이 약하니까 안정을 시켜야지. 여기 빠진 수도 찝고 이으면 끊는 수가 있으니까 안정을 시킨 거거든요. 이런 걸 알고 계시거든요. 다만 지금은 좀 더 적극적으로 뒀어야 했다. 이건 이제 감각이죠. 아 내가 지금 수비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귀 쪽으로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좀 중앙 쪽으로 날아가야 되는지 요거는 이제 감각적인 부분입니다. 그 판단이죠. 판단. 근데 이 판단, 그 감각이 늘어나려면 그림을 자꾸 그려야 된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러니까 상대가 원하는 걸 모르면 안 돼요. 무조건 상대가 원하는 걸 알려고 해야 돼요. 얘 이거 왜 두고 있는 거야? 뭐 이런 거. 그냥 지금 지금 하는 얘기가 아마 공감이 많이 되실 텐데 상대가 어떤 걸 두었어. 그러면은 나는 나 뭐 할지만 보아요. 예를 들어 끊었어요. 그러면은 끊고 땄어요. 나 지킬 것만 본다는 거죠. 여기를 왜 끊고 땄을까를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제가 예를 좀 잘못 들긴 했는데 그러니까 상대가 끊고 딴 이유를 파악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약점도 보긴 해야 되는데 상대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 상대의 의도는 붙여서 여기 노림이 있는 걸 노리고 있는 거구나. 그럴 겸 끝내기를 하고 있구나. 이건 좀 쉬운 모양이죠. 근데 그러니까 의도 파악을 자꾸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도를 거스르려고 자꾸 해야 돼요. 그게 서로가 일어나야 돼요. 계속. 근데 지금 제가 받아주세요. 네, 받겠습니다. 저도 제 돌이 약해 보입니다. 자, 여기 들어갔습니다. 받아주세요. 네,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되시는 거거든요. 이게 나의 약점을 지키는 기본은 되세요. 다만 이제 기력이 많이 세지면 단순하게 나의 약점을 지키는 걸로는 안 됩니다. 단순하게. 그 약점을 좀 효율적으로 지키고 능동적으로 지키고 좀 그런 식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지금 이제 자 이거 봤다 보니까 이제 화가 나신 거예요. 뭔가 쎄하거든요. 뭔가 다 100 의도대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반발하자
했는데 요때 반발 타이밍이 안 좋은 거예요. 이때는 여기 받아주는 게 낫습니다. 여기가 좀 좋은 자리라. 아니면 만약에 반발을 하더라도 방향이 조금 아쉽다. 방향이 조금 달라졌어야 될 것 같아요. 행마적으로. 근데 여기 밀리는 게 너무 아파서. 그래서 요렇게 반발을 했지만 저희가 아주 편안하게 받아주죠. 이 흙이 옴으로써 백은 여기가 이제 단단해졌죠. 여기서 보면은 백이 아직 좀 약한 돌이잖아요. 약한 돌을 집도 벌면서 보강을 한 겁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제가 얘기했죠. 내 돌이 강해지면 상대 돌이 약해진다고. 내 돌이 강해지니까 상대 돌이 약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걸 또 효율적으로 보강하기 위해 침입을 했죠. 자, 이든데디, 그러니까 야멜바동님의 이제 의도는 이런 거였을 거예요. 이거 빠져주면 밀고, 빠져주면 넘어가자. 그러면 흑의 입장에서는 하변의 백집도 깨고 흑집도 늘어나고 만족. 그거를 제가 알고 있으니까 노노노노. 제가 하변의 백집 제가 깨지겠습니다. 하변의 백집 제가 깨질 테니까 이 돌은 계속 약한 상태로 남아주세요 라고. 그래서 여기 두니까 그냥 적당히 선수로 약점을 보강하고 약한 돌을 추궁해 가는 거죠. 사실 이때는 흑이 진짜 이기기 힘든 상황이에요. 이때가 가장 이제 왜냐? 이 약한 돌을 보강해야 되는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여기도서 보강하는 게 이제 그냥 가장 보통이에요. 가장 보통인데 이렇게 보강을 해도 지금 여기 일단 끊기는 게 남아있죠. 끊기는 것도 남아있고 그리고 나서 이쪽을 깨든 뭐 상변을 정리하든 뭐 여길 깰 거예요 아마. 뭐 실전처럼 됐다고 가정을 해도 실전처럼 됐다고 가정을 하죠. 이거 교환해 놨었죠. 이 가정을 해도 백이 그냥 적당히 삭감을 합니다. 적당히 한 이 정도.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요런 집들이 이제 긁어 모으면 요런데 다 뭐 큰 집은 아니에요. 근데 세보면 한 둘레여서 한 10집, 둘레 한 대여섯 집, 여기 둘레여서 한 8집, 이거 한 두 개 합쳐서 15집 맞으면 되겠네요. 25, 여기 한 둘레여서 한 10집, 35, 여기 한 10집, 45, 여기 한 8집, 둘레 8집, 한 53, 뭐 긁어 모으니까 50집 좀 넘게 나네요. 흑은 둘레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둘레 6, 8, 이거 한 두 개 합쳐서 10집, 여기 한 10집, 한 20집. 여기서 30집이 나느냐, 뭐 이렇게 빠져졌다고 보죠. 빠져졌다고 봤을 때 10, 20, 30, 뭐 30집 조금 더 나겠네요. 근데 이게 좀 크게 빠져서 그렇지 뭐 젖혀 이으면 또 받아야 되고 뭐 중앙 좀 깎자고 하면은 물러나야 되고. 나노수님 조금 늦게 오셨네요. 이 계속 물러나다 보면 덤도 걸리고 부수입 이런 거 뜯어먹는 거, 요런 거 여기 요런 데 이제 조곤조곤하게 생기겠죠. 백은 줄어들 데가 없어요. 줄어들 곳이 없습니다. 흑은 여기도 좀 줄어들 테고 여기도 좀 줄어들 거예요. 여기도 조금. 그리고 이런 거 뜩뜩뜩뜩 뜯겨 먹기고 백은 불어날 때만 있고 이길 수가 없는 바둑이 되는 거예요. 물론 실전은 이제 여기를 두셔서 훨씬 망하긴 했습니다. 훨씬 잘못 살았죠. 근데 이 이후의 수순은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이후의 수순은 그냥 뭐 여기가 백을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는 돌이고 적당히 살면 사는 자리고
설령 여기서 이제 아이고 흑이 만약에 선수를 뽑았다 하더라도 사실 선수 뽑지도 못해요. 있고 나면 이렇게 되는 자리인데 그냥 선수를 뽑았다고 하죠. 뭐 이렇게 하죠. 선수를 뽑았어요. 선수를 뽑아서 여기를 일단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 크게 키우기가 뭐야? 한 이 정도 키우면 이제 크게 키우는 거예요. 이 정도 키우면 한 크게 키우는 건데 이거 이런 식으로 가도 여기 약점 때문에 이게 잘 안 지켜집니다. 한 이 정도로 지켜야 돼요. 슬금슬금. 그리고 이런 거나 젖혀 있고 있으면 맛이 너무 나빠요. 이게 맛이 나쁘기 때문에 여기가 큰 집이 안 나요. 그러면 사실 이제 좀 또 쏠쏠하게 반면으로도 아마 백이 좀 많이 이길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는 중요하지가 않다. 중요한 건 지금 중요한 건 흑이 크게 잘못 둔 수는 단 한 수도 없습니다. 크게 잘못 둔 건 중요한 건 흐름을 백의 의도대로 흘러간 백의 작전대로 흘러간 백이 원하는 방향 선수 뽑고 깨고 선수 뽑고 백이 여기 처리하고 이 모든 게 백의 의도. 백은 여기서 내가 얻을 거 다 얻고 선수 뽑고 다음 꽃 여기서도 선수 뽑고 다음 꽃 이거를 거스르지 못했다. 이제 거스르지 못한 게 가장 아쉬웠다. 그래서 이제 야매바둑님 같은 경우는 상대 의도 파악을 자꾸 이제 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의도 파악 플러스 이제 조금 더 이제 디테일. 그러니까 오늘 바둑에서는 안 나왔는데 제가 이제 오늘 바둑이 아닌 바둑을 몇 판 봤어요. 근데 그러니까 수를 약간 대충 읽는, 그러니까 좀 느슨하게 읽는다고 하죠. 그 부분이 조금 변화가 필요하실 것 같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변화가 되면은 야매바둑님은 무조건 강해지십니다. 왜냐면 그 의미가, 저는 의미가 엄청 충실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두는 건 없어. 그러니까 수도 조금, 그러니까 읽긴 있는데 좀 약간 느슨하게 읽어서 그렇지, 수도 이거 두면 이거 둔다, 이거 두면 이거 둔다, 그게 수를 읽는 거잖아요. 수를 읽기도 읽는 거고 플러스 지킬 걸 딱딱 지킨다. 내가 여기 약점 있죠? 이렇게 하면서 딱 지키세요. 상대의 약점을 노리려고도 하고. 무조건 사실 전 좀 약간 놀랬던 게 왜 5단이신지가 좀 놀랍긴 해요. 그리고 5단에서도 뭐 반타작동도 하시는데 제 느낌은 절대 5단이 아니거든요. 한 5단은 아니고 한 7단? 제 느낌에는 한 7단 정도 두시는 것 같은데 왜 이런지는 모르겠어요. 왜 성적이 조금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느낌은 그래요. 제 느낌은 절대 5단이 아니세요. 한 7단 정도 두시는 느낌? 아니면 또 제가 발견하지 못한, 또 하긴 수읽기에 대한 부분을 잘은 못 봤으니까. 근데 아무튼 제 느낌은 무조건 7단 정도는 두신다고 생각합니다. 못해도 6단? 아무리 못해도 일단 5단은 아니세요. 5단 치고는 훨씬 세세요. 수의 의미도 훨씬 담겨있고. 아니면 뭐 제가 예상 못하는 뭐 아직 뭐 실전 경험 부족이실 수도 있고, 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위를 보려고 하신다면은 안녕하세요, 나나키님, 바두경님이시죠. 좀 더 위를 바라보신다고 하시면은 상대의 의도 파악도 하고 수를 조금 더 깊게 읽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 두 개만 된다면 제가 볼 때 진짜 훨씬 강해지실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흐름을 계속 중요시하는 이유가, 의미와 흐름을 계속 중요시하는 이유가, 그 의미와 흐름이 나중에, 그러니까 상대에게 기회조차 안 주고 힘 한 번 못 쓰게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능숙해지면. 그리고 그게 능숙해져야 상대 의도 파악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몇 번 해보다 보니까 돌의 흐름이 이런 흐름이네. 내가 기분 좋은 흐름이네. 뭔가 상대가 둔수가 내가 기분 좋은 흐름을 막아가고 있는 걸 느껴져야 돼요. 그게 느껴져야 돼요, 사실. 근데 그게 안 느껴지면은 나중에 어마어마한 벽에 막힙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벽. 그러니까 절대 뚫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의 이제 벽에 막히면 내 바둑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주변에서 아주 많이 봤습니다. 나이 불문하고요. 이건 어려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서 이제 바둑을 그러니까 이제 프로를 목표로 하다가 포기하는 많은 친구들도 그런 벽에 막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벽이 그냥 단순히 이거예요. 돌의 흐름, 상대의 의도. 그게 가장 중요해요. 물론 조금 더 이제 깊어지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깊은 수읽기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 깊은 수읽기 단계까지 가려면 무조건 9단 이상 돼야 되고, 이제 뭐 한 7, 8단까지는 그 돌의 흐름, 상대의 의도,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읽기, 그리고 물론 뭐 감각, 판단 이런 것도 당연히 좋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입이 마르고 닳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 무튼 영상이 조금 길어졌고, 오늘 내용은 정말 어려운 내용들 뿐이라서 아니 흑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좀 돌의 흐름이었다. 상대는 굉장히 잘 두긴, 이제 탄탄하고 이제 견실하게 잘 두긴 했지만 너무 상대의 의도대로만 흘러갔다.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저는 이제 종종 좀 시간이 되고 뭐 스케줄이 맞는다면 야매 바둑님과 이렇게 대국을 해서 야매 바둑님 훨씬 강해지실 수 있으니 조금 도움을 물론 뭐 제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도움이 된다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물론 뭐 제가 워낙 시간이 들쭉날쭉해서. 무튼 오늘 바둑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